오늘은 문장 바로 알고 바로 쓰자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문장 고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고치기라는 것은요, 잘못된 문장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필요한 성분이 빠진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필요한 성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성분이라고 했죠. 주성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요게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빠져서 문장이 애매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목적어가 빠진 경우, 목적어가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보았습니다. 자, 요리하는 법을 위해서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의문점이 있죠. 나는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바로 무엇을이 바로 문장 성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어죠. 을을이 붙는 문장 성분. 그러면 목적어를 우리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나는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요리책을 보았습니다. 바로 을을이 붙는 이것이 뭐냐?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경우 문장을 이렇게 바르게 고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어가 없는 경우. 자, 보어는 문장 성분 중에서 뭐 앞에 온다 그랬어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나는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됩니다. 자, 우리 되다는요.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앞에 항상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무엇이가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 무엇이의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말은 보어라고 하죠. 자, 필요한 성분, 주성분입니다. 주성분 중에 보어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고쳐보겠습니다. 나는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양이 됩니다. 자, 양이 됩니다. 여기에 보어는 다른 말도 넣을 수 있죠. 나는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양이 아니라 얼음이 됩니다. 굳어버린다는 의미의 얼음이 됩니다. 이런 보어도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되겠죠. 책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간접 경험을 선물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합니다. 책이 누구에게라는 말이 필요하죠. 바로 그것이 뭐냐?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책은 누구에게. 자, 부사어는 뭐를 수식해 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가 꾸미는 말이 뒤에 있는 미지의가 아니에요. 책은 영희에게 미지의. 이게 걸리는 게 아니라 책은 누구에게 선물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물합니다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사어는요, 사실 요 사이에 넣어도 관계가 없겠죠. 고쳐보겠습니다. 책은 여러분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간접 경험을 선물합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고요. 부사어는 필요한 성분, 주성분이라 했죠. 주성분의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를 뒤에다 넣어도 되죠. 책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간접 경험을 여기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여기 들어가도 되죠. 어쨌든 뒤에 선물합니다를 수식을 해주게 되죠. 누구에게는 바로 이런 서술어를 수식해 줍니다. 그 다음 성분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으로 인해서 문장이 애매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적절하게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진 경우가 되는데요. 이 공부법은 졸음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문장과 이 공부법은 집중력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다. 두 개의 문장을 합쳤는데 이렇게 만든다면 자, 이 공부법은 졸음과 집중력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두 개의 문장을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줬는데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호응 관계죠.
이 졸음이 높여준다. 자, 졸음은 높여주는 게 아니죠. 집중력은 높여주지만 졸음은 여기 지금 줄인다 그랬죠. 줄인다는 서술어를 빠진 상태에서 문장을 이어주면 잘못되겠죠.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면 졸음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졸음을 높여준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요 높여주는 것이 졸음이 절대 아니죠.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이 공부법은 졸음을 줄이고 집중력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무조건 줄여가지고 이어진 문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졸음의 서술어 줄인다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문장이 되겠고요. 이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분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은 경우, 자, 예를 들면 대중문화는 대중을 소비적 성향에 적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대중문화가 점이다라는 서술어하고 호응이 잘못되는 경우죠. 주어인 대중문화는 서술어 점이다와 호응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대중문화는 점이다.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쳐본다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대중문화는 문제이다 하면 자연스럽게 호응이 되죠. 대중문화는 문제이다. 바로 대중을 소비적 성향에 적게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래야지만 바른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나는 너의 말이 도무지 이해돼. 도무지라는 말은 항상 부정어와 어울리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말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이해가 된다는 긍정적인 말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도무지는 항상 부정어와 호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르게 고쳐보면 나는 너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안 돼는 뭐예요? 부정어죠. 부정어와 연결이 되게 호응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의 문장이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 이런 걸 중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어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주어가 여러 개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내가 철수와 둘이서 영희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나는 철수와 누구를 만나느냐? 영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공동이죠. 나는 철수와 누구를 만나느냐? 영희를 만났다. 그러니까 요거 이중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와 나는 이렇게 되죠. 철수와 나는 영희를 만났다. 그러면 둘이서 영희를 만났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 내가 혼자서 누구를 만났느냐?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즉 내가 철수와 영희를 동시에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그래서 요거 이중성을 없애려면 어때요? 나는 이렇게 해놓고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둘을 만났다는 한 가지 의미만 갖게 되죠. 쉼표가 없으니까 요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그 다음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문장이 또 있는데요. 비교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자, 이거는 무엇이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아빠가 엄마도 있고요. 나도 있어요. 아빠는 엄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는 의미 이거죠. 아빠가 엄마와 나 두 사람을 좋아하는데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요.
요겁니다. 자, 요번에는 자,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엄마하고 나가 있어요. 또 아빠하고 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엄마도 나를 좋아해. 아빠도 나를 좋아해. 엄마도 나를 좋아하고 아빠도 나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아빠가 나를 더 좋아한다. 요거는 포인트가 엄마도 나를 좋아하고 아빠도 나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바로 더 크다.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 가지 부정의 표현의 중의성에 따른 것입니다. 어제 나는 공원에서 신영이를 만나지 않았다. 첫 번째.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어제 나는 공원에서, 자, 어제 나는 공원에서 신영이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어제가 포인트죠. 어제 안 만나고 언제 만났다는 얘기야. 뭐 그제 만났다거나 그저께 만났다거나 하는 의미가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지 않은 사람이 나일 경우. 이거는 무슨 얘기야? 어제 나는 공원에서 신영이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뭐냐? 만나지 않는 사람. 어제는 나가 포인트죠. 공원에서 신영이를 만나지 않아서 누가 만났느냐? 어제 나는 공원에서 신영이를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영이를 만났다는 얘기야. 어제 나는 공원에서 신영이를 만나지 않았고 뭐 철수가 공원에서 신영이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만난 장소가 공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났어. 내가 만났어. 그런데 만나지 않은 거죠. 어디서 공원에서 만나지 않고 뭐 공원이 아닌 뭐냐 커피숍에서 만났다. 뭐 이런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만난 사람이 신영이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나는 공원에서 신영이를 만나지 않았어. 신영이를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났느냐? 영미를 만났어. 그래서 부정 표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 요거는 뭐 나는 공원에서 어제 신영이를 만나지 않았다 라든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문장을 고쳐서 써야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